1871년 프로이센과 프랑스 사이에 벌어진 전쟁에서 프로이센은 프랑스에 굴욕적인 패배를 안겨주고 독일 제국 탄생을 주도한다. 이전까지 독일은 크고 작은 왕국과 공국의 이름뿐인 국가연합체로 독일들이라는 복수의 형태로 불리곤 했다. 통일된 독일 제국은 4개의 왕국, 18개의 공국, 3개의 자유시와 프랑스의 할양받은 2개의 제국령으로 구성된 연방국가로 재탄생한다. 독일 제국의 재상 비스마르크는 유럽 중심부의 신흥강국으로 떠오른 통일 조국이 더 이상 강대국의 주목을 끄는 것도 견제를 받는 것도 원치 않았다. 또한 숙적 프랑스가 국력을 회복하여 독일 제국에 복수할 것을 극도로 경계했고 다른 강대국들과 복잡한 동맹관계를 구축해 프랑스를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기 시작했다. 당시 유럽의 강대국은 영국과 프랑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러시아 제국이었다. 영국은 유럽 내에서만큼은 영예로운 고립 정책으로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기에 독일 제국이 프랑스를 고립시키기 위해서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러시아 제국과 동맹을 맺어야만 했다. 1872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프란츠 요제프 1세와 러시아 제국의 알렉산드르 2세가 베를린에 방문한 것을 계기로 회담이 이루어졌고 1873년 회담을 바탕으로 삼제동맹이 성사되었다. 삼제동맹을 통해 프랑스는 고립되고 비스마르크의 외교정책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러시아 제국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사이에는 발칸반도를 둘러싼 갈등의 불씨가 존재했다. 발칸반도의 여러 나라들은 오랜 기간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아왔는데 오스만 제국의 힘이 약해지고 민족주의 사상이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그들 민족만의 나라를 세워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움직임이 생겨났다. 1829년 그리스가 8년간의 독립전쟁 끝에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승인받았고 이는 다른 민족의 독립투쟁에 더 큰 불씨가 되었다. 이때 러시아 제국은 범슬라브주의를 표방하면서 발칸반도에서 영토와 영향력을 넓히려고 시도했다. 러시아 제국은 오래전부터 지중해로의 진출을 꿈꾸고 있었고 이번에야말로 발칸반도의 민족주의를 이용해 그 목표를 이룰 생각이었다. 오스만 제국에 대항하는 독립 세력에게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는 한편 독립전쟁이 한창이던 불가리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와 연합해 12차 러시아 튀르크 전쟁을 일으켜 오스만 제국에게 압승을 거둔다. 산스테파노 조약을 통해 마침내 지중해로의 진출이 실현될 찰나 러시아 제국의 남진을 경계한 영국이 산스테파노 조약의 결사반대의 입장을 취한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역시 동쪽으로 러시아 제국, 서쪽으로 독일 제국에 틀어막힌 상황에서 발칸반도는 확장 가능한 유일한 지역이었으며 오스만 제국과의 완충지대이기도 했기에 러시아 제국 영향력 확장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는 독일 제국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왔다. 삼제동맹의 당사자 간의 분쟁이 생기고 혹여 전쟁이라도 일어난다면 유럽 정세가 어지러워지고 숙적 프랑스의 우방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다. 비스마르크는 베를린 회의를 통해 급히 중재에 나섰지만 회의 결과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관리를 받게 되었고 산스테파노 조약으로 얻은 막대한 이익을 포기하게 된 러시아 제국과 사이가 틀어져 삼제동맹은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된다. 비스마르크는 기존의 동맹체제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자 1879년 독일 오스트리아 동맹, 1882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이탈리아와 삼국동맹, 1887년 러시아 제국과 이중보호조약을 맺음으로써 어떻게든 동맹국들의 분쟁을 막고 프랑스를 고립시키려 노력했다. 하지만 절묘한 외교술로 20여 년간 유럽의 균형을 유지시킨 비스마르크 체제는 1888년 새로운 황제 비렐름 2세가 즉위하면서 붕괴하기 시작한다. 비렐름 2세는 아버지인 프리드리히 3세가 재위 99일 만에 사망하면서 급작스럽게 황제의 자리에 오른다. 유럽의 중재자를 자처했던 비스마르크와는 달리 그는 독일 제국이 보다 강대한 국가로 거듭나기를 바랐다. 비렐름 2세는 적극적으로 식민지를 개척하고 해외로 진출하면서 제국을 확장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독일 제국은 제국 초기만 하더라도 전근대적인 농업국가로 다른 열강들에 비해 산업과 공업력이 뒤떨어진 상태였다. 하지만 통일 이후 중공업과 제조업이 급속도로 발달했고 경제 규모와 무역량은 대폭 늘어난다. 이제 넘쳐나는 독일의 공급량을 감당해줄 해외의 수요처와 식민지가 필요해진 상황이었다. 1890년 총선에서 비스마르크파가 패배하자 비스마르크는 사퇴를 피력하고 비렐름 2세는 이를 받아들인다. 같은 해 러시아 제국이 이중보호조약의 연장을 희망했으나 비스마르크의 후임 카프리비가 거절하여 조약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새로운 동맹을 찾던 러시아 제국은 프랑스와 러블 동맹을 맺고 비스마르크 평생의 수건이었던 프랑스 고립 정책은 허무하게 깨지고 만다. 독일 제국은 함대법을 제정하여 본격적으로 해군력을 키우기 시작하고 오스만 제국의 바그다드 철도 부설권을 수주해 베를린, 비잔티움, 바그다드를 잇는 삼비 정책을 구상한다. 그러나 영국은 이미 카이로, 케이프타운, 캘커다를 잇는 삼시 정책을 추진 중이었고 두 열강은 서아시아에서 정면으로 충돌하게 된다. 독일 제국이 식민지 확보에 몰두하면서 국제사회의 존재감을 드러내자 영국은 점차 독일 제국을 가상의 적국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영예로운 고립 정책을 철회하면서 원수국인 프랑스와 1904년 영불협상, 냉전 중이던 러시아 제국과 1907년 영러협상을 맺으며 삼국협상이 완성된다. 이제 유럽의 판도는 독일 제국,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이탈리아의 동맹 세력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 제국의 협상 세력으로 양분된다. 열강들의 힘의 균형이 재편되고 중재자로서 독일 제국의 유럽 내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던 때에 미봉책이었던 발칸반도의 위기가 다시 불거진다. 세르비아는 베를린 회의 이후 1882년 독립했지만 독립 후에도 세르비아의 민족주의자들은 발칸반도의 슬라브계 민족과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규합하여 세르비아로 흡수하기를 원했고 발칸반도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과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었다. 세르비아의 불만은 관리 지역이던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가 1908년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에 완전히 합병되고 1912년 세르비아의 영토로 인식되던 알바니아의 독립을 지지해준 후로 극에 달하게 된다. 마침내 1914년 6월 28일 보스니아의 수도 사라예보를 방문한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가 세르비아계 민족주의자에게 암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 사건을 계기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이 세르비아에 전쟁을 선포하고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을 지원하기로 약속한 독일 제국, 세르비아를 비유하던 러시아 제국과 협상국 당사자인 프랑스와 영국 등 유럽의 열강들이 모두 전쟁에 뛰어들면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된다.